11번 보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만 더 힘내십시다. 자, 그림은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염색체 구조 그대로만 그냥 자료 확인할게. 자, 기억을 보니까 땡글땡글땡글함이 8개의 실이 얽혀 있다. 염색체 염색사의 기본 단위구나. 이거 뭐라 그래요?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이라 그래. 됐지? 뉴클레오솜의 구성 단위는, 구성 물질은 뭡니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 DNA가 어디에 담겨 있어? 그는 돌이냐? 히스톤. 단백질에 담겨 있어. 히스톤. 그는 돌이냐? 히스톤 단백질에 담겨 있어. 다시. 자, 니은은 뭡니까? DNA 그림 보여주고 있죠? DNA 그림 요거 많이 헷갈리시면 안 돼,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로 하는 DNA. 아직도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솜을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3학년이니까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해 보시면 1과 2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같으냐? 네, 같죠. 같죠. 다시 한번. G1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S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 복제가 되죠. 그럼 S기에 복제가 되면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게 하나. 요게 이제 G2기죠. 됐죠?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복제된 관계, 완벽하게 똑같은 관계. 됐지? 그래서 기억 땡그라미. 자, 니은 볼게요. 땡그라미 기억은 단백질이냐? 땡그라미 기억은 단백질이 있느냐? 그죠? 무슨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 있어요. 세 번째,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 솜 아냐?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그놈들 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염색체 비분리 문제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에 되게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3월달 모의고사는 이제 연습 좀 해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 그냥 자료 분석 바로 갑니다. 이런 그림 나오면 그냥 무슨 분열? 네, 감수 분열 그냥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 생식세포가 정상은 n이어야 되잖아. 핵상이 n이어야 되는데 근데 n-1, n-1, n+1, n+1 돌연변이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돌연변이가 여기 1감수 분열에서 일어났을까? 2감수 분열 2개 중에 하나에서 일어났을까? 요걸 일단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자료를 보시니까 그냥 바로 보여요. 너무 쉬워요. 왜요? 만약에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어때?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어때? 여기는 정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정상이 안 나왔어. 같은 원리로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어때? 여기는 정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생식세포가 죄다 비정상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하고 두 번 비분리 일어나진 않았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간접발문에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다. 그럼 여기에서 일어났어. 여기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대. 그러면 비분리 한번 시켜볼게요. 자, 처음 이거 정자잖아, 정자. 그러면 성염색체 비분리니까 처음에는 성염색체가 어떻게 돼 있었겠니? X 염색체 하나, Y 염색체 하나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치? 근데 이게 복제를 했어. S기를 통해서 복제를 했어. 그러면 X 염색체 2개, Y 염색체 2개 이렇게 돼 있어. 복제했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일감수 분열로 쪼개져겠지. 그럼 정상적으로 쪼개졌다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뭐야? 이가 염색체를 통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한쪽으로만 몰려가 버린 거야. 어떻게 이쪽으로 XY가 다 가버린 거야. 그래서 X하고 Y가 다 가버린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뚝 이렇게 쪼개졌어. 그래서 여기에 XY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성염색체가. 그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 볼게요.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땡그라미 기억에 X염색체가 있느냐? 여기 X염색체 있어? 아니, 다 이쪽으로 몰려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틀렸어. 그다음 니은에 보시면 땡그라미 니은에 22개의 상염색체가 있겠느냐. 땡그라미 니은이 뭔데? 이 녀석이잖아. 이 녀석이 n+1인데 한번 생각해봐. 여기 n을 구성하는 게 상염색체 22개하고 성염색체 하나겠지. 뭐 x라고 쓸게요. 거기에 쓸데없이 성염색체가 하나가 더 온 거지. 그치? 그럼 성염색체 2개 있고 상염색체는 22개다. 괜찮아? 그래서 니은 맞죠.
잘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니은이 정상난자하고 만난데, 자, 요 녀석이 정상난자하고 만난데, 정상난자면 핵상이 뭐겠어요? n이겠죠. 성염색체 뭐 가지고 있겠어요? x 가지고 있겠죠. 얘는 y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수정란을 만들면 수정란을 구성하는 생식세포의 성염색체는 x 2개의 y 하나. 다시 x 2개의 y 하나인 2m 플러스 1짜리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겠지. 자, 이건 좀 암기 내용이죠. 이 돌연변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클라인펠터 증후군. 다시 이 돌연변이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보기 보시면 터너 증후군이 나타난다. 아니요. 터너 증후군은요. X 하나만 있는 거. 이게 터너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틀렸어.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할까요?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증후군이 뭐죠?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거? 요게 다운 증후군이죠. 다운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3개 있는 증후군이 뭐죠? 18번 염색체가 3개 있어요. 뭐죠? 에드워드 증후군이죠. 자주 보시면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동물 2에는 4짜리 이런 거 이거는 언제나 밑줄을 그어 놓고 보세요.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지 간에. 자, 2에는 4짜리 동물이고요. 이 동물의 체세포 분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체세포 분열인 걸 알 수 있습니까? 분열을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연속적인 2번의 핵분열이 아니잖아. 체세포 분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중에서 어떤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유전자형이 뭐래? 이런 거 챙기셔야 돼. 라지 R, 스몰 R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이제 자료 분석 먼저. 자, 여기 M기가 있고요. 여기 S기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S기 전에, DNA 복제하기 전에 뭐죠? G1기죠. 그죠? 그 다음에 S기 다음에 DNA 복제해서 G2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보기 보지 않았지만 요 그림이 여기 있는 4개의 단계 중에 언제 해당하느냐? 한번 물어보겠지. 당연히 분열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M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아마 여기 동그라미 A가 라지 R 가지고 있는지 스몰 R 가지고 있는지 이건 물어보지 않겠니? 자, 그럼 봐봐. 요 녀석의 그 직전 그림이 뭐야? 다시 이 녀석의 그 직전 그림 이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라지 R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뭐 있는 거야? 앞 문제에 나왔던 거죠. 얘는 얘랑 복제된 관계야. 그럼 여기 라지 R 있는 거야. 선생님 스몰 R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여기.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 여기 이제 스몰 R이 있겠지. 그럼 얘도요. 스몰 R이 있겠죠. 됐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보기 보시면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G2기냐? 그렇죠. G2기 제일 먼저 했던 거네. 맞고요. 니은에서 나가 관찰되는 시기는 동그라미 니은이냐? 나는요 분열할 때 관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어. 너무 쉽다. 세 번째, 염색체 동그라미 A에는 라지 R이 아니라 스몰 R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GO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막전이 전도 속도 측정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되게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물론 3월달 모의고사라서 역시 간단하게 나왔지만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시고, 일단 이 문제 역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개념할 때 말씀드릴 테지만 요거 2개 공식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측정 시간은요 이동 시간 더하기 그린 시간이야. 다시 측정 시간은 이동 시간에다가 그린 시간을 더한 거야. 요거 하나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과 만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더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적용이 되는 거라서 말씀드릴게. 만과 만바. 자, 무슨 말이냐면 많이 그린 녀석이 자극에 가까운 녀석입니다. 다시 많이 그린 녀석이 자극에 가까운 녀석이고요. 많이 그린 녀석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신경입니다. 많이 그린 녀석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신경이에요. 오케이? 요건 개념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 신경이 흥분 전도 속도가 2cm/ms예요. 다시 요 녀석이
흥분 전도의 속도가 2cm/ms래. 밀리세크 동안에 2cm를 간대. 자, 그리고 나서 P2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3초 후에 3ms가 경과된 후에 P1하고 뭐 P3하고 이런 데 막전이 변화를 이제 보는 거야. 그럼 다시 볼게. 측정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다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3초가 지났어요. 3초가 지났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P2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P2를 3초 동안 보는 거야. 3초 동안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극 줬어? 1초, 2초, 3초.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여기 뭐야? 마이너스 80mV로 측정이 되겠지. 그게 이 말이야. 응? 다시? 측정한 시간이 3ms래. 측정한 시간이 3ms래. 그러면 3ms 동안 내가 측정을 했는데 P2를 측정을 하면 P2는 이동을 안 하잖아. 그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이야, 0. 돼요? 근데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여기 3ms 만들어줘야 되니까 3이 되겠지. 돼요? 그럼 3초 동안 그렸으니까 그대로 읽어주시면 아, P2 값은 마이너스 80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라고. 한 번 더 할게. P1은요 3cm 떨어져 있죠. 그러면 자극이 여기로 3cm를 갈 거 아니야. 그럼 자극이 3cm를 가는데 거리 나오고 속도 나왔네. 그럼 시간 어떻게 돼? 여기 시간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1.5초 걸리겠죠. 아, 그러면 1.5초를 가는구나. 여기다 써볼까? 1.5초를 가는구나. 그럼 몇 초 동안 그리겠어? 3ms 만들어줘야 되니까 1.5초 동안 그리겠구나. 그럼 1.5초 그려볼까? 1.5초 여기네, 여기 돼요? 아, 그래서 P2는 여기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자료에서는 읽을 수는 없지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건 판단하실 수 있죠.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자, 이번엔 P3 볼게요. P3까지는 6cm 떨어져 있네요. 속도는 다시 얼마? 2cm/ms. 그러면 거리 나오고 속도 나왔으니까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확인되죠? 얼마입니까? 3ms. 됐지? 3ms. 여기다 쓸게. 3ms 동안에 이동을 했어. 그러면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3 더하기 0 해야겠지? 0. 그럼 여기는 뭐 했다는 거야? 3초 동안 계속 여기라는 거지. 여기라는 거지. 얼마? 마이너스 70mV. 자극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제 막 도착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P1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쵸?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찾았어요?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에 보시면 P2의 막전이는 얼마냐? P2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mV라니까요. 3초 동안 그렸다니까요. 마이너스 80mV. 틀렸어. 디귿 볼게요. P3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거는 그냥 자료를 안 봐도 되는 거죠. 여러분, 얘들아, 여러분, 나트륨 칼륨 이온 교환 펌프, 그냥 줄여서 나트륨 칼륨 펌프 하는 일이 뭐였어? 나트륨과 칼륨을 말 그대로 뭐합니까? 펌프 작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펌프합니까? 여기 세포가 있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으면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내보내요. 칼륨을 안쪽으로 들여보내요. 그죠? 그럼 이거 할 때 나트륨은 한 번에 3분자가 나가고요. 칼륨은 한 번에 2분자가 들어오는 거야. 나트륨 플러스 3개 내보내고 플러스 2개 들여보내는 거야. 그럼 세포는 뭐가 되겠어?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럼 손해를 보니까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네. 탈분극. 미안해.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누어져 있네. 그래서 분극 상태. 분극 상태에서 벗어나면요 탈분극. 그죠?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면요 재분극. 그러다가 너무 많이 돌아갔어 과분극. 그리고 원래 분극 상태. 자, 개념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디귿 거짓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GO.
자, 이제 15번 문제 갈게요. 자, 15번이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15번, 16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안 된 분들은 20번까지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15, 16번은 일단 놔두고 다음 문제 다 풀어놓고 시간이 남으면 15, 16번 푸는 거야. 자, 어찌됐건 지금은 문제 해설이니까 순서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15번 주제는 뭐냐면요. 사람의 유전현상 중에서 다인자 유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인자 유전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일단 이런 거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만 먹으세요. 자, 자료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위에 있는 뭐 돼 있다? 독립돼 있구나. 뭐가?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스 A, B, D가. 자, 여기까지 분석하시고요. 독립되어 있구나. 세 쌍이구나. 자, 두 번째 문장. 유전자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 우열의 법칙 배우셨죠? 자, 우열의 법칙이라는 게 뭐야? 라지 A 유전자가 있고, 기억을 위해서 R로 쓸게요. 중학교 때는 R로 많이 했으니까. 자, 라지 R 유전자가 있고, 스몰 R 유전자가 있을 때, 라지 R과 스몰 R이 하나의 개체에 같이 들어가면 누가 표현이 된다? 라지 R의 유전자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열관계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갈 때 경우의 수는 라일 수 있고 라스일 수 있고 스일 수 있는데 라지가 하나가 있건 두 개가 있건 이 녀석은 표현형이 같은 거야. 얘는요 표현형이 전혀 다른 거야. 이걸 우리가 우열의 원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어. R 했으니까 이제 W 해볼까요? 라지 W가 있고 스몰 W가 있는데 얘네들의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라지 W하고 스몰 W가 같은 개체에 이제 상동염색체 쌍으로 들어갔을 때 라지 W나 스몰 W 어떤 것의 표현형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씀이냐면 라지 W, 스몰 W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녀석 표현형하고 이 녀석 표현형이 다 다른 경우가 있어. 이걸 우리가 무슨 유전이라 그래? 우열의 원리에 위배되는 중간 유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중간 유전의 형태가 확장된 게 다인자 유전인 거야. 왜요? 다인자 유전에 가만히 문장을 보니까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럼 대문자가 두 개 있을 때랑 하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표현형이 다르구나. 이 중간 유전을 조금 확장한 게 다인자 유전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 괜찮지? 그래서 대문자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 다인자 유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자료로 갑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개체 1이 유전자형이 랄라래요. 무슨 말이야? 랄라래. 그러면 이 피부색에 관련되는 유전현상 표현형은 누가 결정한다고? 대문자의 숫자가 결정한다고. 그럼 이 사람의 피부색은요? 대문자 2개만큼의 피부색이겠지. 괜찮아? 대문자 2개만큼의 피부색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대문자 2개만큼 이렇게 쓸게. 이게 누구라고? 1이라고 하는 개체의 표현형이라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다시 쭉. 자, 1과 2 사이에 교배를 했대.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누구를 교배했냐면 2랑 교배를 했나 봐. 2. 근데 이 녀석은 아직 유전자형도 표현형도 안 알려줬어요. 그 교배를 하니까 자손이 태어났는데 이 자손 중에 라지 스몰이 내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문자의 숫자라 그랬어. 그럼 나 이거 이렇게 치환해 볼게. 대문자 3개인 개체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요령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석대로. 자, 봐. 자, 얘가 1과 2가 교배해서 자손을 낳으려면 이 녀석이 감수 분열을 해야겠지요. 그럼 감수 분열을 할 때 얘는 되게 고마운 애야. 왜 고맙냐면 잡종이 아니니까 경우의 수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A는 A끼리, B는 B끼리, D는 D끼리 독립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여기에서 스몰 A에서 선택될 수 있는 건 스몰 A밖에 없어. 다시 스몰 B에서 선택될 수 있는 건 스몰 B밖에 없어. 다시 라지 D에서 선택될 수 있는 건 라지 D밖에 없어. 그래서 생식세포로 만들어지는 녀석은
스스라. 대문자 한 개인 애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요 생식세포 하고요. 이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가 만나서 내가 어떤 형질이 총 8분의 1의 확률로 나왔대. 그러면 최소한 여기 있는 칸은요. 자, 선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요쪽에 여기 이 축에 있는 칸은 최소한 몇 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최소한 8칸은 돼야겠지. 괜찮아? 그래야 8칸이 돼야 8분의 1이라는 어떤 확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개체의 유전자형도 표현형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녀석이 감수 분열을 해서 만드는 경우의 수는 총 8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8가지가. 그럼 이제 좀 직관적인 감이 잡히시면 돼. 야, 세 쌍의 유전자가 있는데,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되려면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독립이 되는 경우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이제 독립 확률에 의해서 8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A에 대해서도 2가지 경우, B에 대해서도 2가지 경우, D에 대해서도 2가지 경우에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뭐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가 개체 로마 숫자 2가 유전자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진짜로 되는지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죠. 생식세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림 좀 이쁘게 갈게. 자, 2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래. 이게 된대. 근데 독립되어 있대. 그럼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대문자일 수도 있고요. 전부 소문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2개일 수도 있어요. 이 수작업 해야 됩니까? 어쨌든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대문자 2개. 대문자 1개일 수도 있겠죠. 대문자 1개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소문자고요. 대문자 1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8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대체 자, 이 중에서 자손이 이거인 애는 어디 있어요? 스스라하고 만나서 랄라 쓰면 되겠지. 그럼 랄라스가 뭐야? 랄라스 여기 있네. 요 녀석하고 만나서 여기 요거밖에 없지. 그래서 8분의 1 확인을 해 주시는 거야. 다인자 유전 기초 문제입니다. 꼭 연습하세요. 이제 보기 확인해 볼게. 뭐 물어봤나? 자, 기억해 보시면 1과 2의 피부색은 서로 다르냐? 자, 1은요 대문자 2개예요. 3은요 대문자 3개예요. 피부색도 다르겠죠. 끝.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해 볼게요. 2에서 랄랄라가 모두 들어있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느냐? 형성이 돼요, 여기. 확률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8분의 1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자, 한 번 더. 동그라미 기억의 피부색이 1과 같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자, 동그라미 기억의. 자, 요 자손의 피부색이 1과 같아야 돼. 그럼 대문자가 2개면 돼요. 그럼 대문자 2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요거 한번 내가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쓰면 너무,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거 일일이 다 쓰기 너무 귀찮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 대문자가 3개일 수도 있고요. 대문자가 2개일 수도 있고요. 대문자가 1개일 수도 있고요. 대문자가 빵개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대문자가 2개인 애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대문자가 2개인 애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미 1개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서 1개가 주어지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아, 3군데구나.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3개구나. 괜찮니? 그럼 8분의 3. 디귿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놈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